시간이 없으니까 각설하고 하는데, 오늘 익상견갑 내용들은 전부 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환자들을 보면서 같이 끄덕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 먼저 볼게요. 자, 동영상 틀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 같아요? 같이 본인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봐봐요. 어떤 점들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예? 네,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힌트는 오른쪽이 좀 다르죠. 네. 네, 이 부위가 올라가고 어깨도 올라가고 견갑이 바깥으로 빠져있죠. 상방 외측으로 좀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죠. 근데 자꾸 보면 보여요. 근데 딱 봐서는 알기 힘든 경우, 예를 들어 환자가 내가 아프다고 말 안 하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네. 이거 보면 이쪽이 아래가 지금 텅 비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견갑이 이게 뒷면이면 이게 양쪽이 있으면 이 견갑이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상태죠. 자, 여기가 가운데인데 얘가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는 이쪽 근육에 마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하나씩 이해하는 건데, 이 42세 남자 환자입니다. 오른쪽 어깨 쪽하고 오른쪽 그 견갑 사이가 아프다고 왔는데요. 그 스캐듈라 윙잉이 익상견갑이 있었고 검사를 했더니 등 견갑 신경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더불어 C8번의 신경뿌리 병증인데, C8번은 등 견갑신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끼손가락이나 이쪽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그냥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견갑 올림근, 네, 그래가지고 이 그 트라페지우스 승모근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견갑을 들어올리는, 그리고 이제 능형근 쪽에 전기 자극하고 치료를 하고, 이제 스캐듈라가 이 견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안정화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또 그쪽에 대상포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등 견갑신경이 말초신경이 손상이 이 손상으로 인해서 온 건지 대상포진에 감염해서 온 것이 명확치는 않아요. 그리고 인과관계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멀쩡히 누구한테 팍 맞고 아니면 운동하다 갑자기 한 뒤로 나갔다 그러면 딱 인과관계가 멀쩡한데, 딱 그 떨어지게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인도 알기 어렵고 치료도 알기 어려워.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 견갑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아까 말씀 바깥쪽으로 가고 하방을 이렇게 돌면서 뒤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사진만 봐갖고 영상만 봐갖고 알기 힘들어요. 저 우리 간호사도 많이 보는데 치료사분들도 내가 딱 어디다가 지정 안 해주면 진짜 딱 알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도 정형외과 가면 모르겠다. 정형외과 가면 어깨들만 보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가면 다 디스크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재활학과 가도 견갑에 문제가 있는데 근전도 검사를 해도 팔만 하고 온다거나 아무 이상 없다고 한다거나, 심지어 며칠 전에 어떤 환자 뭐였죠? 원무과, 다른 병원 종합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또 그 병원에서 전혀 찾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질환이에요. 자, 우선 신경과 근육이 있는데, 이 신경에 대한 재생치료는 신경은 장교고 근육은 뭐라 그랬죠? 쫄병이죠. 그래서 신경이 망가져서 근육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운동도 필요해요. 나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운동만 강조하다 보면 이 신경의 재생에 대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신경에 대한 재생, 그리고 이 신경이 근육을, 장교가 쫄병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쫄병들이 다 탈영해버리고 집에 가버리겠죠. 그럼 못 가게 붙잡아주는 게 뭐 역할이라고요? FES,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가 신경하고 똑같은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장교가 있네 하고 얘네 도망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경을 재생하는 건 이제 의사의 몫인 거고, 그 다음에 신경하고 똑같은 자극을 주는 건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또 그 해당 쫄병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도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에서 의사가 하는 거는 진단하고 신경에 대한 치료만 내가 하는 거고, 나머지 신경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근육을 계속 길들이고 위축되지 않게 하고, 약한 애는 강하게, 지나치게 강한 애들은 스트레칭해서 이완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딱 협업을 하는 거고 우리 병원 이름 탑 팀이잖아요. 우리 팀워크를 하는 것이지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박정욱 재활학과가 아니고 무슨 재활학과? 네, 그래요. 환자분들이 오면 내가 어디까지 하는 거고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가서 뭘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익상 견갑에 대해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등 견갑 신경 보시면 자, 이게 스캐듈러 휴머럴 리듬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 팔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45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항상 비율이 2대1이에요. 뭐 무슨 뜻이냐면 어깨가 움직이는 만큼 견갑이 움직여줘야 돼. 내가 45도 들었으면 얘가 35도의 절반 15도니 견갑이 쫓아가줘야 돼. 또 내가 만약 60도 여기를 들었어요. 총 90도가 가잖아요. 3분의 1은 30도를 견갑이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90도까지는 팔만 들고 그 이상부터 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 2배의 비율로 2대1 비율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 180도 어깨를 이렇게 들게 되면 120도, 60도 이렇게 견갑을 움직여줘야 돼요. 익상견갑 환자들은 저 견갑은 절대 견갑은 고정되어 있는 게가 아니에요. 견갑은 그냥 벽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팔은 견갑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스캐듈러 리듬의 맨 마지막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스캐듈러 소라식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쇄골하고 견봉이 또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맨 마지막은 또 엔드ROM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러 가지 근육이 나왔는데 어렵죠. 이게 이제 등 세모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삼각근, 네. 그 다음에 이게 전거근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래 것이 지금 여기 이제 로어 트라페지우스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 승모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진짜 좋은 그림인데요. 여러분 견갑이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우리 골반처럼 뒤로도 움직여요. 틸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 때 보면 이 견갑이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뒤로 돌아져요. 얘가 이렇게 돈다고. 그래야지 팔이 들어져요. 예. 이 견갑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도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3차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견갑이 뒤로 살짝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 팔은 견갑은 또 얘는 안쪽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보면 견갑이잖아요. 팔을 들 때 견갑이 제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스캐듈러 휴머럴 리듬으로 처음으로 2대1 비율로 가죠. 얘가 10도, 20도 이렇게 두 배로 움직이는 맨 마지막에 어때요? 지금 여기 회전하는 거 보여요? 쇄골 이 견봉 제가 우리 견쇄관절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힘은요 여기는 다 붕 떠 있고요 이 견쇄관절을 통해서 몸통이 전달이 돼요. 저기에 이제 갈비뼈로 전달이 돼요. 예를 들어 푸시업을 했어. 그러면은 어깨가 막 몸통에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무지막지한 힘이 다 여기로 전달이 돼서 여기로 전달이 돼서 우리 몸 척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가 자꾸 왜 여기가 아프지 하는데 여기가 유일한 브릿지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때요? 이게 돌죠. 지금 반지같이 있는 방향이. 네. 팔이 뒤로 돌아줘야 된다. 약간 틸팅 되면서 바깥으로 본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쳤을 때 오른쪽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익상 견갑의 움직임은 처음에 좀 갈 때는 2대1 비율로 견갑이 2분의 1 비율로 쫓아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휘면서 이렇게 딱 돌아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3차원적인 움직임인 거지. 내가 만약에 스캐듈러 휴머럴 리듬을 그냥 2대1 비율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전체 한 7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움직임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익상 견갑은 그러면 신경 손상일 때만 오느냐? 익상 견갑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에요. 이제 아까 말하는 그 2대1 비율을 못 쫓아가거나 움직임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당기거나 익상견갑 움직임이 못 쫓아가고 어색해지면 익상견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날개처럼 튀어나오거나 뭔가 있으면 안쪽으로 빠지거나. 근데 익상견갑은 신경손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있어요. 그럼 익상견갑이 올 수가 있어. 이 아까 스캐듈러 휴머럴 리듬 중에 이 팔이 안 움직여. 그러면 팔이 안 움직이는데 견갑이 어떻게 쫓아가? 그리고 안 쓰다 보면 굳어. 그리고 몸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측이 다르잖아요. 그럼 비대칭이 생기면 익상견갑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목 디스크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5번, 6번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얘네들을 근육을 지배하는 정말 상류 자체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상류에서 잉크를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하류는 다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감염을 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케이스가 쫙 나오는데 완벽히 이상 경감이야. 근데 원인은 신경소생이 아닌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없어. 그건 내 몫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술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사람 일상경감, 내가 늘 보던 환자 스타일로 운동하고 치료하고,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내가 진단명이 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어깨다 그러면 어깨를 더 신경 써줘야 되고, 목이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목 디스크 환자처럼 더 치료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결과일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환자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써놓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잘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너무 어렵나? 아니요. 자. 보시면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승모근인데 승모근은 어퍼, 미들, 로우로 이렇게 세 군데를 나눠요. 이 세 가지가 다 견갑 안정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해요. 자, 안쪽으로 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당기는 것만 아니라 이 벽 쪽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요. 얘네들 힘이 빠지면 물론 바깥으로 빠질 수도 안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바깥으로 빠지면서 좀 약간 붕 뜨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정거근도 마찬가지요. 앞쪽이잖아요. 얘네들이 힘이 빠지게 되면 안쪽으로 간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가는 게보다는 좀 뒤로 빠지는 게 더 많아요. 네. 튀어나와 보이죠. 근데 나처럼 살 많은 사람은요, 뒤에서 봐도 티도 안 나요. 그게 덧셈뺄처럼 그렇게 클리어컷하게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묶음을 어떻게 잡냐면, 이 능형근, 아까 도잘 스캐퓰라 더불어 등 견갑신경 봤죠? 등 견갑신경은 이 능형근, 소능형근, 대능형근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견갑 올림근이에요. 이 지금 승모근 밑에 견갑 올림근의 그 두 묶음이 등 견갑신경이 지배를 하는 거고, 승모근은 주로 이 뒤에 이 SCM 머슬, 흉쇄 유돌근하고 이 승모근 어퍼 쪽은 척수 부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척수 부신경 손상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즈아라카 박정우 원장입니다.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웹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기, 여러가지 스포츠의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의학이나 스포츠 손상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QR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유해 놓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팀제아학과 박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